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센투 타일러의 스포츠센터 SM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네, 오늘은 스포츠센터 방송이고요. 사실 지난달 방송할 때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을 풀어놨었는데 네. 오늘 방송도 그때는 거의 뭐 그냥 뭐 예, 그랬죠.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녹음 진행하는 날짜가 5월 13일인데 네. 뭐 그때 이후로 막 엄청난 반등을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방송도 역시나 좀 우울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은 이제 문동주 선수 부상. 네, 그 부상 얘기를 가지고 좀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어떤 부상이냐라고 하면은 정확한 그 표현으로는 어깨 관절 와순이 파열됐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깨 이제 팔과 몸통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제 관절에 근육들이 이제 쫙 미세하게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근육이 이제 파열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찢어졌다. 찢어졌다. 네네. 그래서 어깨를 열고 뭐 관절경으로 하겠죠 요즘에는. 뭐 관절경으로 그 이제 근육을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저도 좀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저도 이제 의학 종사자가 아니고 그렇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너무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어깨 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 그 5월 2일이었어요. 5월 2일 토요일 삼성전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였는데 1회 말 투아웃까지 아웃 카운트를 잡았는데 갑자기 어깨를 잡더니 이제 코칭 스태프를 호출을 한 거죠. 그래서 불과 이제 아웃 카운트 2개 잡은 시점에서.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문동주 선수가 어깨 부상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동안. 네, 최근 몇 년간 이제 어깨 때문에 뭐 규정 이닝을 채운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뭐 계속 그런데 이군 가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또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저도 이거 그냥 오늘은 일시적인 문제고 또 이군 가서 약간 재활을 하다 오면은 좀 한두 달이면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최악이냐? 사실 일반적으로 투수가 부상을 입는 부위는 어깨나 팔꿈치, 네. 뭐 던지는 팔에서는 뭐 허리나 뭐 옆구리 이런 데도 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팔꿈치 부상이 사실 가장 많은 편이고, 그래서 뭐 야구 팬들분께서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토미존 수술. 네. 토미존 수술은 사실 팔꿈치 인대와 관련된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 토미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0% 복귀를 한다고 할 정도로 네. 뭐 오히려 수술 전보다 퍼포먼스가 더 낫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팔꿈치 부상은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100% 돌아올 수 있는 부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부위가 어깨라는 거죠. 어깨 부상은 사실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부상입니다. 그래서 왜 사실 굉장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어깨 저도 잘 몰랐는데 어깨 관절이 굉장히 좀 미세하게 복잡하게 여러 수많은 가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접합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이제 많은 분들의 후기를 봤는데 실제로 어깨 수술을 한 부위가 확실히 이제 수술 전과 다르게 가동 범위도 줄어들고 이제 뭐 어쨌든 확실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좀 어렵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운동하다 이제 왼쪽 어깨를 좀 다쳐봤거든요. 네네네. 이게 요새는 그나마 좀 난데 네.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인도 이런데 사실 어깨에 정말 순간적으로 엄청난 부하를 가해야 되는 이 투수 포지션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부상인 거죠. 실제로 그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있을 때 이 어깨 똑같이 관절 와순 부상으로 디테일한 부위는 살짝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비슷한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류현진 선수도 이게 복귀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도 있긴 했지만 2년 만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2년은 걸린다 일단. 블루제이에 있을 때인가요? LA에 있을 때 했습니다. LA 때인가? 그러니까 사실 류현진 선수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케이스죠. 왜냐면 LA에 있을 때 수술을 하고 복귀를 한 다음에 LA에서 마지막 시즌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사실 토론토에서 그 4년 8천만 불 FA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도 복귀를 하긴 했지만 사실 과거에 이제 류현진 선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체인지업도 있긴 하지만 빠른 직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술 이후에 확실히 직구 구속이 올라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제 150km를 상회하는 구속의 직구를 던졌는데 그 이후에는 뭐 물론 이제 나이가 드는 탓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지금 전력 투구를 해도 한 148, 149, 150까지도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어깨를 다쳤을 때 재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 관절이 바뀐 거니까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투구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렇죠. 투구 메커니즘도 어느 정도 바꿔야 되고. 처음부터 이제 보통 이제 재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엔 공을 잡지 않고 당연히 근육 보강 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뭐 토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롱 토스, 피칭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갔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한 과정에서라도 통증이 생기면은 네. 일단 스탑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 이제 끌어올리는 과정을. 그게 이제 끝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끝이 왜냐하면 이게 807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년 반이면은 명확하게 피칭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끝이 있는데 어깨는 그게 없다는 거죠. 제가 짧은 그 지식으로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운동하다 다치면 네. 치료를 받고 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쉬세요. 쉬세요, 그렇죠. 하지만 운동선수가 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활을 해야 되고 네, 원래 네, 폼을 네. 찾아야 되고 네. 그게 재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쉬면은 이제 일상생활에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문제는 이게 어쨌든 말 그대로 어깨로 먹고 살아야 되는 투수인데 그쵸. 이게 하다못해 야수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투수는 진짜 이 투구 폼을 갖추면서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거를 쏟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송구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게 투구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는 확실히 좋지 않은 의견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게다가 제가 아까 류현진 선수 복귀하면서 그 구속이 저하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동주 선수의 가장 큰 그 매력이라고 할까요? 선수의 매력? 이게 구속이거든요. 160을 던질 수 있는 선발 투수. 이게 구속이었는데 이 어깨 수술로 인해서 설사 성공적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 구성면에 있어서 좀 저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160이면은 거의 뭐 메이저리그급이죠. 100마일이죠, 100마일. 쉽게 얘기하면 100마일인데 사실 이러한 낌새가 좀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작년도 시즌 초에 좀 합류가 늦긴 했어요. 근데 합류한 다음으로는 이제 뭐 150 후반대 직구를 꾸준히 뿌렸는데 올해는 유독 그 빠른 직구 스피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봐도 뭐 150 초반 뭐 140대.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큰 부상을 안고 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좀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과거에 비해서 의학 기술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그럼요. 지금 다행스러운 건 또 문동주 선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년 차인가요, 지금? 네, 지금 2003년생이니까 이제 2022년 시즌부터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22, 23, 24, 25, 26 맞네요. 5년 차 시즌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2, 3년 재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전성기로서의 그 무사히 재활해서 돌아온다면 전성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팬으로서의 뭐 바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5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번 주말이니까 한 5월 중순쯤 지금 미국 LA로 출국을 해가지고 그 미국의 LA의 그 토미 존 수술로 굉장히 유명한 조브 크리니라는 데가 있다고 해요. 다저스 이제 전담병원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했고 여기서 또 여담이 있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그런 운동선수들이 워낙 수술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수술 대기가 굉장히 길다고 해요. 한번 수술하려면 뭐 일반인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류현진이 이제 과거 말씀드렸듯이 류현진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어요. 어깨 수술. 네네, 어깨 수술을 이 병원에 같은 의사한테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게 과거 미국의 그 보라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있죠. 류현진 선수도 그 보라스 코퍼레이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줬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쯤 아마 어깨 수술을 하지 않을까. 보라스는 아직도 활동 중이신가요? 활동이죠. 네. 문동주 선수도 보라스 코퍼레이션 소속이라고 해요. 네, 이번에 저도 처음 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류현진 선수도 선수 생활하면서 이제 비슷한 수술을 받았으니까 이제 결국 수술해서 이제 뭐 1차적인 그 외과적인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기나긴 재활을 한국 들어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같은 수술 부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걱정이 되는 게 당연히 훨씬 크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믿어볼 만한 요소는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즌은 아웃됐네요. 그렇죠. 올 시즌과 제가 봤을 땐 내년까지도 쉽지 않아요. 내후년에 복귀하면 정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고 저는 지금 올해가 26년이니까 한 29년도는 돼야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시즌 쉬고 2시즌 반. 네, 지금 뭐 5월이니까 이미.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길죠 아직. 네, 서두르면 절대 안 되고 왜냐하면 정말 차근차근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작업 그 과정이 재활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재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모든 이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긴 이 재활의 터널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팀적으로는 어떻게 대체 선수가 들어왔나요? 그래서 팀적으로는 보면은 지금 선발 투수 1명이 빠진 거죠. 그렇죠. 네, 선발 투수 1명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채워진 상태는 아니에요. 채워진 상태는 아닌데 뭐 거기까지 지금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문동주 선수 부상에만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최근 몇 년 동안 야구 보면서 정말 마음이 가장 좋지 않은 순간이 아니었나.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뭔가 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선수가 그것도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부상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한 2-3일 동안은 굉장히 좀 우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2의 류현진 선수라는 말을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동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하나 이글스 이제 좀 도약해보려는 하나 이글스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라고 그렇죠. 해도 무방하거든요. 이게 문동주 선수가 2022년 당시에 1차 지명 전체 2번으로 사실 뭐 정확히 말하면 전체 2번은 아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2번으로 하나 이글스에 입단을 했어요. 그 당시 1번 이제 김도영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로 간 거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팬들이 이제 우리도 전국구 선수를 뽑았다. 그 하위권을 전전하면서 그동안 지역 연고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수를 뽑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전국구 정말 전국에서 제일 야구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그 당시 팬들의 기대도 어마어마했었고 실제로 몇 년 동안 규정 이닝을 채우진 못했지만 사실 국내 선발진으로 꾸준히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문동주 선수가 작년에 특히 뭐 포스트 시즌에서 뭐 역투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23년도에는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그 당시 그 금메달 결정전에서 선발로 올라와서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이 문동주 선수가 향후 10년 이상을 하나를 책임질 수 있는 선발 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한테 혹시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사 아니냐 이런 말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혹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혹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프로 생활을 하면서 그 규정 이닝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던진 투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1년차, 2년차 때는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닝 제한을 걸어주기도 했었어요. 뭐 2년차 때는 120이닝. 이제 보통 이제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60이닝을 던지거든요. 풀타임으로 뛰면은. 근데 뭐 이 당시에 아시안 게임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좀 관리를 해줬고. 근데 그렇다고 뭐 책임이 아예 없냐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혹사는 아니지만 관리가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문동주 선수가 어깨 통증을 계속 꽤나 꾸준히 호소를 해왔어요. 지난 5년 동안 내내. 근데 MRI나 CT를 찍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여러 후기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부상이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염증인 것 같아서 MRI 같은 거 찍어보면은 염증이 이제 운동선수는 염증은 그쵸? 어느 정도 다 있으니까 그럼 이제 휴식하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실제로 공 던져보면은 구속 잘 나오고 안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사실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문동주 선수에 대한. 이게 너무 몸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냐. 사실 저도 작년 초 방송에서 그런 뉘앙스의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프로 한 4년차 됐으면은 그 개막에 맞춰가지고 뭔가 그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라는 제가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맞아요. 참 근데 그게 결국 약간 이런 것들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선수한테 좀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어쩔 수 없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도 빨리 쾌유하고 네네. 아까 쌤이 말한 대로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복귀하겠다는 욕심 버리고 완치를 목표로 그렇죠.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문동주 선수
너무나 안타까운 부상이긴 하지만 네. 정말 수술 잘 받고 재활 완벽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문호준 선수 또 등번호가 1번이에요. 1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야구에서는 그 부상 선수가 있으면 모자에 해당 선수 등번호를 쓰고 나오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팀메이트들도 인터뷰에서 다 그 문호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팬들도 그렇고 동료 선수들도 그렇고 모두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건강하게 다시 천천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최근 하나이글스 분위기 어떤가 그 또 매달 하는 방송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스포츠센터 방송에서 그 스포츠센터 방송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팟빵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센터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